이철민의 철물점은 동네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로 각종 공구들이 때곡히 진열되어 있었고 오래된 작업대 위에는 기름때가 묻은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58세의 이철민은 오늘도 작업복 차림으로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필요한 물건을 묵묵히 찾아주고 간단한 인사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작업대에 앉아 있는 모습은 평범한 철물점 주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영호였습니다. 52세의 그는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오늘은 딸 수진과 함께였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철민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김영호의 눈가에 드리워진 피곤함, 약간 떨리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드라이버 세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식당 의자 수리하려고요. 이철민은 천천히 일어나 선반에서 드라이버 세트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진열된 공구들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여기 물건 정말 많네요. 그렇지. 사장님이 오래 하셨거든. 김영호가 딸에게 설명하며 드라이버를 살펴봤습니다. 이철민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김영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15,000원입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 김영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러나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철민은 묵묵히 물건을 포장했습니다. 무언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보였지만 그는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김영호와 수진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이철민은 그들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김영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철민은 가게 문을 닫고 작업대를 정리했습니다. 낡은 공구 하나하나를 제자리에 놓으며 그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김영호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작업대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전 젊은 시절의 이철민이 군복을 입고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사진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봉인한 과거였으니까요. 밤 11시, 이철민은 가게 뒤쪽 작은 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켜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철민은 낯선 번호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김영우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딸이 납치당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이철민의 손이 굳었습니다. 김영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르바이트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납치범들이 전화를 했어요. 5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저는 그 돈이 없어서. 이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우의 절규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장님, 어떡하죠? 제 딸이 수진이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철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방법이 없다고.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철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감춰왔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대 서랍 깊숙한 곳을 응시하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이철민은
재킷을 걸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이철민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순간, 구하지 못했던 사랑, 그리고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 이번엔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의 중얼거림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여러 형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서는 김영우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있었습니다. 이철민이 경찰서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김영우가 그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우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철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형사님이 협상을 하고 계신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때 안쪽 사무실에서 중년의 형사가 나왔습니다. 박 형사였습니다. 45세 정도 되어 보이는 그는 다부진 체격의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김영호 씨, 협상이 어렵습니다. 납치범들이 계속 위치를 바꾸고 있어서 추적이 불가능해요. 박 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영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제 딸이. 일단 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5천만 원을 내일 오후까지 준비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 돈이 없습니다. 식당도 어렵고 빚도 있고. 김영우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형사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철민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납치범들과 통화 내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까? 이철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형사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김영호 씨의 지인입니다. 이철민이라고 합니다. 지인분이시군요. 죄송하지만 수사 내용은 들려주십시오. 이철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납치범의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5천만 원 준비했어. 내일 오후 3시까지야. 장소는 나중에 알려줄게. 경찰한테 얘기하면 딸은 못 볼 거야. 배경으로 희미하게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철민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공장 기계 소리, 아니 컨테이너가 움직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배경 소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 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철민은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화물 컨테이너, 기차, 그리고 희미한 부두의 소리. 이철민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폐공장입니다. 아마도 항구 근처에 있는 폐공장일 겁니다. 뭐라고요? 박 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철민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배경에서 컨테이너 이동 소리와 기차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통화 시간을 보면 오후 9시경인데 그 시간에 화물 작업을 하는 곳은 남부 항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십니까? 박 형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범한 철물점 주인이 할 수 있는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이철민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컴퓨터로 남부항구 지역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항구 근처 폐공장. 여기 있습니다. 3곳 정도 되는데요. 인질이 몇 명입니까? 이철민이 물었습니다.
3명입니다. 김수진 씨 포함해서요. 납치범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 4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철민 씨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철물점을 합니다. 아니, 예전에 말입니다. 이철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20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요? 특수부대였습니다. 그 말에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형사가 놀란 표정으로 이철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특수부대라면 707 특수임무대대였습니다. 20년 전에 전역했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컴퓨터로 이철민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육군 707 특수임무대대, 대테러 작전 68회 참여, 국가유공자. 이런 분이셨군요. 박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호도 놀라서 이철민을 쳐다봤습니다. 사장님이 그런 분이셨습니까? 오래전 일입니다. 이철민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영호의 휴대전화였습니다. 발신자는 납치범이었습니다. 박 형사가 재빨리 녹음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받으세요. 김영호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돈 준비했어.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내일 오후까지라고 했잖아. 시간 없어. 납치범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배경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빠, 아빠. 수진아! 김영호가 소리쳤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아! 이철민은 김영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 형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구출하겠습니다. 박 형사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경찰이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오후까지면 1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철민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전사의 눈빛. 박 형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철민의 경력을 본 이상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호가 이철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제 딸을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십시오.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이철민이 김영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지원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민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철물점으로 가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챙겨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철민이 경찰서를 나서려는 순간 김영호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철민은 고개만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작전에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한다. 그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철물점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에서 더 이상 평범한 주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이철민은 철물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익숙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간 자신을 숨겨준 이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공구들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이철민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달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작업대로 걸어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들과 공구 설명서들 사이로 손이 들어갔습니다. 더 깊숙이 서랍 바닥까지 손이 닿았습니다. 검은 천으로 감싼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이철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꺼내 작업대 위에 놓았습니다. 천을 풀자 낡은 군용 칼이 드러났습니다. 검은색 손잡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칼날은 여전히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이철민은 칼을 들어 달빛에 비춰봤습니다. 손에 쥔 무게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수천 번도 넘게 쥐었던 이 감촉. 그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손잡이를 감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다시 돌아가는구나. 그의 중얼거림이 고요한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이철민은 일어나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선반마다 빼곡히 들어찬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밧줄, 테이프, 철사, 공구들. 모두 평범한 철물점 물품들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밧줄 한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도를 확인하며 길이를 가늠했습니다. 침투용으로 적합했습니다. 테이프는 소음 제거용, 철사는 잠금 장치 해제용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가죽 작업 가방을 꺼내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장갑, 손전등, 니퍼, 드라이버 세트, 렌치. 각각의 용도가 그의 머릿속에 명확했습니다. 가방을 챙기는 동안 그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한 철물점 주인의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새벽 3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철민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같은 얼굴이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20년 전 그 눈빛이었습니다. 검은색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움직이기 편한 옷이었습니다. 군용칼은 허리춤에 차고 가방은 어깨에 맸습니다. 철물점을 나서기 전 이철민은 작업대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를 구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문을 잠갔습니다.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그의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이철민은 걸으며 머릿속으로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남부 항구의 폐공장 3곳, 각각의 위치와 구조를 기억했습니다. 예전에 그 지역에서 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형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박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호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박 형사가 이철민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철민의 차림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정말 혼자 가시려는 겁니까? 혼자가 더 낫습니다. 움직임이 빠르고 들킬 위험이 적습니다. 이철민의 대답에 박 형사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전기는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비상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박 형사가 소형 무전기를 건넸습니다. 이철민은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김영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사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이철민이 김영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김영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형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폐공장 3곳의 위치입니다. 어디부터 확인하시겠습니까? 이철민은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각 위치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기차 소리와 컨테이너 소리, 그리고 통화 시간대를 고려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철민이 지도상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항구에서 가장 가까운 폐공장이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90%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팀을 대기시키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납치범들이 눈치챌 수 있습니다.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철민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동이 트기 전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이철민 씨, 박 형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이철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철민은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박 형사가 제공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며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몸 상태, 장비, 그리고 마음. 집중하자. 20년 전처럼. 혼잣말을 하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부 항구로 향하는 길은 한산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화물차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마지막 작전. 구하지 못한 사랑. 그 죄책감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반드시 성공한다. 결연한 다짐과 함께 그는 운명의 장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새벽 5시 만부 항구에 도착한 이철민은 차를 멀찍이 세웠습니다. 폐공장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였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소리로 들킬 수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늘어선 부두가 보였고 멀리서 화물차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이철민은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를 최소화하며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20년 만의 침투였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폐공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철제 건물에 깨진 유리창들이 을씨년스럽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진 곳이 많았고 정문은 쇠사슬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철민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건물 뒤편의 환기구,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배수관, CCTV의 사각지대. 모든 것이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꺼내 속삭였습니다. 목표 지점 도착. 침투 시작합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팀은 2km 떨어진 곳에 대기 중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무전은 비상시에만 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철민은 무전기 볼륨을 최소로 낮추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였습니다. 담장의 무너진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밑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는 소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발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며 움직였습니다. 건물 외벽에 붙어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내부를 살폈습니다. 1층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철민은 가방에서 밧줄을 꺼냈습니다. 배수관 옆 돌출된 철제 구조물의 밧줄을 감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군대에서 수천 번 연습한 동작이었습니다. 밧줄을 잡고 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그의 동작은 민첩했습니다. 근육이 긴장했지만 버텨냈습니다. 매일 아침 하던 운동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2층 창문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내부가 보였습니다. 넓은 공간에 낡은 기계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철민은 숨을 죽이고 관찰했습니다. 남자 한 명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망본 역할인 것 같았습니다. 그 너머로 문이 보였고 문 안쪽에서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 틀을 넘었습니다. 유리 조각을 피하며 한 발 한 발 디뎠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어 발자국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철민은 가방에서 철사를 꺼냈습니다. 가늘고 질긴 철사였습니다. 졸고 있는 남자에게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거리가 3m, 2m. 남자는 여전히 졸고 있었습니다. 이철민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철사가 남자의 목을 감았고 동시에 입을 막았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 몸부림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철민은 정확하게 경동맥을 압박했습니다. 몇 초 후 남자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기절한 것이었습니다. 이철민은 남자를 조용히 바닥에 눕히고 테이프로 입과 손발을 묶었습니다.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철민은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귀를 문에 대고 안쪽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아직 안 왔어요? 곧 온다고 했어. 돈 받으면 바로 튀는 거야. 인질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건 형님이 알아서 하겠지. 대화 내용으로 보아 리더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최소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인질들의 위치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철민은 문틈으로 내부를 살폈습니다. 넓은 방 안에 2명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묶여있는 3명의 인질이 보였습니다. 그 중 한 명이 김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른 2 인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철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2명을 동시에 제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철민은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무전기를 꺼내 박 형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인질 확인 3명 모두 무사. 납치범 현장에 3명, 1명은 제압 완료. 리더는 부재 중. 알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십니까? 대기하십시오. 상황 보고하겠습니다. 무전기를 끄고 다시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2 남자 중 1명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남자가 방을 나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철민은 그림자 속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남자가 지나갈 때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목을 제압하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남자는 제대로 소리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테이프로 묶고 입을 막았습니다. 2명을 제압했습니다. 남은 것은 방 안에 1명과 언제 올지 모르는 리더였습니다. 이철민은 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남자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질들은 여전히 구석에 묶여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직접 들어가야 했습니다. 조용히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틈이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철민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m 거리를 순식간에 좁혔습니다. 남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이철민의 손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동시에 팔로 목을 졸랐습니다. 정확한 압박이었습니다. 몇 초간의 몸부림 끝에 남자가 기절했습니다. 이철민은 그를 바닥에 내려놓고 묶었습니다. 인질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철민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진에게 다가가 입을 막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당신은 아버지가 보낸 사람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철민은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철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리더가 온 것이었습니다. 차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건물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철민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인질들을 모두 데리고 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단 한 명이라도 먼저 빼내야 했습니다.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은 당신만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시간이 없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수진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철민은 재빨리 그녀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다른 두 인질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상황을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고 창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정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밧줄을 내렸습니다.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십시오. 밑에서 기다리는 경찰에게 가세요. 당신은요? 저는 나머지 분들을 구해야 합니다.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철민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당신도요. 수진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철민은 그녀가 안전하게 내려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인질 1명 탈출. 서쪽 담장 쪽으로 이동 중. 보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철민은 무전기를 끄고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이철민은 재빨리 문 뒤에 숨었습니다. 군용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실전에서 쓰는 칼이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2명의 남자가 더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방 안을 둘러보다가 굳었습니다. 뭐야? 쟤들은 어디 갔어? 바닥에 쓰러진 부하를 발견했습니다. 테이프로 묶여 기절해 있는 부하의 모습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있어? 나와! 리더의 고함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철민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리더가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형님, 인질 한 명이 없어요. 부하 중 하나가 인질들을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리더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찾아! 건물 전체를 뒤져! 부하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이철민이 숨어 있는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철민은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부하의 목을 제압하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그 움직임을 봤습니다. 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거기서! 이철민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철민의 몸이 굳었습니다. 리더의 얼굴을 보는 순간 20년 전 기억이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린 소년, 테러 현장에서 울고 있던 10살 소년. 그 소년의 얼굴이 눈앞의 남자와 겹쳤습니다. 설마 태식이? 이철민의 입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리더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놀람, 그리고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당신, 나를 알아? 리더도 이철민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철민! 태식이가 맞구나. 강태식. 이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의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인질을 구하러 왔다. 인질, 웃기지 마. 당신이 남을 구한다고? 강태식의 목소리에 독이 서렸습니다. 총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씨가 총을 내려라.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 20년 전에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강태식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비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철민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위협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군용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진정해라. 우리 천천히 얘기하자. 진정하라고?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말에 이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그 일이었습니다. 태씨가 그건 변명하지 마. 나 다 봤어. 당신이 다른 사람들만 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버렸잖아. 강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간 품어온 원한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다. 네 아버지는 닥쳐. 강태식이 총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남은 부하가 옆에서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일단. 넌 닥치고 있어. 강태식이 부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철민을 봤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 당신을 찾아서 복수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다니. 태씨가 제발 들어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기 싫어. 강태식이 남은 인질들 쪽으로 총을 겨눴습니다. 인질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움직이면 쏜다. 당신도 저 사람들도. 이철민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인질들이 위험했습니다. 태씨가 입 닥쳐.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 강태식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남은 부하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건물 전체 봉쇄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예, 형님! 부하가 뛰어나갔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이철민, 강태식, 그리고 2명의 인질만 남았습니다. 강태식이 인질들을 다시 묶기 시작했습니다. 총은 여전히 이철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앉아. 거기. 이철민은 천천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강태식이 그의 손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매듭이 단단했습니다. 20년 만이네. 이철민. 아니, 이제는 철물점 아저씨라고 불러야 하나? 강태식의 비웃음에 이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신이 날 구해줬을 때 난 감사했어. 영웅인 줄 알았지. 근데 아니었어.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버렸어. 그게 아니라고. 닥치라고 했잖아. 강태식이 총으로 이철민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이철민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말을 들어. 당신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강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간 피해왔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의자를 끌어다가 이철민 앞에 앉았습니다. 총은 여전히 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을 기억하냐? 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철민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가로 흘러내렸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기억한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강태식이 총을 더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이철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해 백화점 테러였다. 인질이 20명이었고 테러범은 5명이었다. 계속해. 폭탄이 3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시간은 30분밖에 없었다. 이철민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강태식이 비웃었습니다. 30분. 그 시간에 당신은 선택을 했지.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버릴지. 그게 아니다. 아니긴 뭐가 아냐. 강태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질들이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3층에 있었어. 폭탄 바로 옆에 묶여 있었지. 그런데 당신은 1층부터 구했어. 왜? 거기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 이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3층에 있었어. 아버지 옆에 묶여서 울고 있었지. 당신이 왔을 때 난 살았다고 생각했어. 강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날 들어올렸어. 빨리 나가자고 했지. 근데 아버지는 거기 그대로였어. 태식아, 닥쳐. 아직 안 끝났어. 강태식이 벌떡 일어나 방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총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리쳤어. 내 아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날 안고 뛰었지. 강태식이 멈춰 섰습니다. 이철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폭발음이 들렸어. 3층에서 아버지가 있던 곳에서. 그 말에 이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0년 전 그 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난 당신 품에서 울부짖었어. 아버지 하면서. 근데 당신은 뒤도 안 돌아봤어. 그냥 계속 뛰었지. 강태식이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뭔지 알아?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줬어. 인질 중 한 명이 조용히 느꼈습니다. 강태식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듯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폭탄에 휘말려서. 강태식이 이철민을 다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영웅이 됐어. 20명 중 18명을 구한 영웅. 신문에도 나왔지. 근데 난 고아가 됐어. 태식아, 들어라. 뭘 들으라고. 변명.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강태식이 총을 이철민의 머리에 바짝 들이댔습니다. 이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쏠까? 지금 당장 쏠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에는 인질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철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쏴라. 강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쏘라고 했다. 네가 원한다면. 이철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체념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20년간 이 순간을 기다렸다. 네가 진실을 알 순간을. 진실? 무슨 진실? 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강태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다. 네 아버지가 스스로 선택한 거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다. 이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시간이 없었다. 폭탄은 세 곳에 있었고 우리 팀은 둘로 나뉘어 움직였다. 강태식이 총을 내리지 않은 채 들었습니다. 나는 3층을 맡았다. 내 아버지와 너를 발견했을 때 남은 시간은 3분이었다. 이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밧줄을 풀려고 했다. 하지만 특수 매듭이었다.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래서 날 먼저 구한 거야? 아니다. 이철민이 강태식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제 아들을 먼저 데려가세요. 전 이 폭탄을 해체할게요. 강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다. 네 아버지는 폭탄 전문가였다. 이철민의 말에 강태식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폭탄을. 그렇다. 네 아버지는 군에서 폭발물 처리반에 있었다. 테러범들도 그걸 알고 그를 폭탄 옆에 묶어둔 거다. 강태식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총을 든 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기억한다. 이철민의 목소리가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제 아들에게 전해주세요. 아빠는 아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리고 영웅처럼 살라고. 강태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총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어른이 아닌 10살 소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철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네 아버지를 구하지 못해서.
폭탄을 막지 못해서. 아버지는 날 위해서 네 아버지는 영웅이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너를 살린 거다. 강태식이 바닥을 쳤습니다. 주먹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계속 쳤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나도 몰랐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20년을 난 당신을 원망했어. 강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이철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오해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건물을 포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 나오십시오. 건물은 포위되었습니다. 강태식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철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식아, 나가자. 이제 끝이다. 강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너는 아직 젊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철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투였습니다. 강태식이 이철민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이 단단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네 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었다. 자신의 목숨보다 내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지. 밧줄이 풀렸습니다. 이철민이 손목을 주무르며 일어났습니다. 강태식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인질들을 풀어주자. 두 사람이 함께 인질들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인질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철민이 물었습니다. 인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강태식의 부하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형님, 경찰이 건물을 포위했어요!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급했습니다. 강태식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부하들이에요. 얘들은 진실을 몰라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3명의 부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풀려난 인질들과 함께 서 있는 이철민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인질들을 풀었어요? 가장 덩치가 큰 부하가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려놓아라. 이제 끝이다. 강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직 돈도 못 받았는데요. 돈은 필요 없다. 우리가 잘못했어. 형님,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한 거예요? 부하들이 이철민을 적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철민은 강태식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당신들 리더도 끝내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한 부하가 쇠파이프를 들어 이철민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철민은 재빨리 피했습니다. 비록 손이 풀렸지만 몸은 아직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마. 강태식이 소리쳤지만 부하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3명이 동시에 이철민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철민은 방어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58세의 몸이지만 훈련된 움직임은 여전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을 막고 두 번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3명을 상대하기는 벅찼습니다. 지친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쇠파이프가 그의 어깨를 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그만해. 내 명령이야. 강태식이 한 부하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은 계속 공격했습니다. 이철민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하 하나가 쇠파이프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태식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부하를 향해 달려가 쇠파이프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형님, 왜 이러세요? 이분은 건드리지 마. 강태식이 있는 힘을 다해 쇠파이프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나머지 부하들이 놀라서 물러섰습니다. 리더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정말 무슨 일이에요? 강태식이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뭐라고요? 20년 전 날 살려주신 분이야. 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신 분이고. 부하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태식이 이철민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다. 네가 막아줘서 고맙다. 이철민이 어깨를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통증이 있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5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돌입합니다. 강태식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경찰차들이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경찰들도 보였습니다. 끝이군요. 강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철민이 그의 옆에 섰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너는 바른 선택을 했어. 하지만 전 범죄를 저질렀어요. 사람들을 납치하고 돈을 요구하고.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네 아버지의 아들답게 당당히 받아라. 이철민이 강태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태식이 부하들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나가자. 자수하는 거야. 형님, 이건 내 결정이야. 너희도 따라올 거지? 부하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강태식이 인질들을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들을 무섭게 해서. 인질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철민이 인질들을 먼저 문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손을 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인질들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철민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박 형사님, 인질들이 나갑니다. 안전합니다. 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박 형사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식과 부하들이 줄을 섰습니다. 손을 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가시죠.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이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자. 두 사람이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부하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자 눈부신 조명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손을 머리 위에. 강태식과 부하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철민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 형사가 달려왔습니다. 이철민 씨,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인질들은요? 모두 무사합니다. 김수진 씨도 안전합니다. 이철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강태식을 봤습니다. 경찰들이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태식이 수갑을 찬 채로 이철민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잘 이겨내라. 네 아버지가 원했던 삶을 살아라. 강태식이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철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간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철민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어깨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고 며칠 쉬면 괜찮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철물점으로 돌아온 첫날 문을 열자 익숙한 공구들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20년간 자신을 숨겨준 이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작업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동네 풍경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장사하는 상인들, 학교 가는 아이들.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김영호가 딸 수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김영호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이철민이 일어나 맞았습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진이도 많이 회복했어요. 수진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다행입니다. 다치지 않아서. 이철민이 수진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김영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정말 작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아닙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철민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받아주세요. 제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김영호의 간곡한 부탁에 이철민은 난처해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결국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김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철민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 잘 사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이철민은 다시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과 함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쓴 편지였습니다. 사장님께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제게 진짜 영웅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장님도 건강하세요. 이철민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박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철민 씨,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네. 들어오십시오. 박 형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강태식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철민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판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납치, 감금, 폭력 등의 혐의로요.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는 5년에서 7년 정도로 예상합니다. 다행히 인질들이 다치지 않았고 자수했다는 점이 참작될 것 같습니다. 이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태식이 부탁이 있답니다. 박 형사가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철민 씨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철민은 편지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철민 선생님께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간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셨고 선생님도 영웅이셨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반성하며 나중에 아버지처럼 떳떳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식 올림. 이철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간 짊어졌던 짐이 완전히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판 때 증인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강태식의 아버지에 관한 진실을 증언해 주신다면 형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박 형사가 떠난 후 이철민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작업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은 천에 쌓인 군용 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철민은 칼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이 칼은 죄책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건 책임감의 상징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나설 수 있는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칼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숙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철물점 주인이 납치 사건을 해결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철민은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말이 많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과묵한 철물점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죄책감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강태식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철민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론도 와 있었습니다. 이철민은 20년 전 테러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강태식의 아버지가 어떻게 영웅적으로 희생했는지를 말했습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강태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5년형이었습니다. 자수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들이 용서를 구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철민과 강태식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강태식이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5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는 떳떳한 모습으로. 기다리겠다. 잘 이겨내라.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이철민은 철물점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동료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당당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속 동료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물점 문이 열렸습니다.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전구 좀 주세요. 네. 잠깐만요. 이철민이 일어나 전구를 찾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평범함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이철민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했습니다. 20년 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쉴 수 있겠군요. 혼잣말을 하며 불을 껐습니다. 철물점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손님들이 올 것이고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58세 전직 특수부대 요원 이철민은 이제 진짜로 철물점 주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갇히지 않은 현재를 사는 한 사람의 남자로 그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당당하게.